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네.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네, 그래도 신경통으로 조금 좀. 네. 네, 네. 그래도 지난번 뵀을 때보다 많이 좋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도 간간히 그 공연을 잊지 않고 계신데요. 가요계에 데뷔하신 지는 얼마나 되실까요? 제가 1935년도에 네. 데뷔했거든요. 한 5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 몇 살 때였습니까, 선생님? 제 나이가 15세 때. 네. 그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찍이 가요계에 데뷔할 수 있었는가? 그때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때 우연히 어떻게 참 그 우리 맨 큰형님이 네. 그냥 옛날 그 의사당 자리가 지금 그게 부민관이었었거든요. 네. 그 극장이 제일 컸었어요, 서울서는. 네. 네. 거기 이제 그 구경을 갔다요. 네. 우연히 그 가수들이 네. 여러분들이 나오시대요. 그 네. 전 처음 구경을 했죠, 그걸.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남편이 되는 고복수 선생님이 네. 그때 그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난히 그렇게 참 내 귀에 그 노래가 참 구수하게 들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좀 가요에 좀 취미가 있었죠. 네. 고복 선생님 노래하시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 노래에 심취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심취한 것과 가요계에 데뷔한 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도 그때 그냥반 노래를 듣고선 이제 네. 가수가 돼야겠다 이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네. 아, 네. 그래도 가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무작정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이 고심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집에서 부모님 몰래 네. 언니의 힘을 받아가지고 예. 이제 그때 또 그 테스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하하. 그래서 가서 이제 참 시험을 봐가지고 네. 그때 한 20여 명이 왔었는데 네. 참 운 좋게 저 혼자 어떻게. 뽑혔군요. 네. 네. 그럼 요즘 말하는 무슨 콩쿨 대회 같은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저 레코드사 같은 데 가가지고 네, 시험을 보는 건가요? 저는 직접 그냥 그 당시 때도 콩쿨 대회가 있었죠. 네. 있었지만 직접 레코드 회사를 찾아갔었죠. 아, 네. 그 언니가 아주 신식 여성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네, 당시에. 형님이 좀 현대 여성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어디에 가서 시험을 보셨습니까, 그 당시? 그때는 그 오케이 레코드 회사라고요. OK 레코드사에 가서 네, 보셨군요. 네. 그 합격을 하신 다음에도 문제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많았죠. 네. 그 당시에 집에서 그것을 매 맞고 나왔어요. 결국은 도망해가지고요. 네. 친척네 집에 숨어 있다가 네. 그리고 조금 알려진 다음에 네. 그때 이제 친정 어머니나 언니는 좀 아셨지만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셨기 때문에 네. 아버지만 이제 모르신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땐 제가 이름이 또 이제 좀 회사에서 재준 이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같이 이렇게 불안관을 통해서 네. 이렇게 나간다면 그건 뭐 금방 알 텐데. 그렇죠. 네. 가수가 또 안 됐을는지도 네. 모르죠. 네. 아버지가 뭐 너무 완고하시기 네. 때문에. 그땐 참 다행히도 저한테는 운이 나빴지만은 네. 불안감 없었던 게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황금심이라는 그 함자는 그것은 예명입니까? 아니면은 본명입니까? 예명이죠. 아, 예명입니까? 네. 그럼 본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저 남자 이름 같아요. 네. 황금동. 황금동. 네. 네. 이름 좋으신데요? 네. 네. 그래, 황금심이라는 이름은 예명으로 지으시는 거고. 네. 아하. 이제 처음 가수로 데뷔한 것이 15입니까? 네. 그 15에 어떻게 데뷔를 하셨습니까? 그냥 무대에 먼저 쓰셨던가요? 아니면은 레코드판을 먼저 만드셨던가요? 녹음을 먼저 했죠. 아, 녹음을 먼저 하셨군요. 네. 그 판이 나온 다음에 네. 근데 판이 나왔는데 제가 그 당시 때 오케이 레코더에 들어가 가지고 예.
당선이 돼서 이제 그 바로 그 곡을 맡았어요. 네. 박시춘 선생님의 그 왜 못 오시나. 네. 첫 데뷔곡은 그겁니다. 제가. 네. 왜 못 오시는가? 네. 네. 또 손목인 선생님의 지는 석양호의 하리. 네. 그 두 곡을 맡아가지고 이제 네. 녹음을 막 끝나고 이제 그 우리 또 그 가사를 쓰신 이북풍 선생님이라고 네. 지금 고인이 되고 안 네. 계시죠. 네. 그 선생님이 픽타로 저를 이제 픽업해 가신 거죠.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전수린 선생님의 그 알뜰한 당신은 16세 때 나왔죠. 그래도. 1년 후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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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이제 또 고르기 전에 그 부민관 극장을 출연 한번 했어요. 무대예요. 네. 이게 막내둥이로. 저 반응이 어떻던가요? 그때는 정말 그 드레스를 그 회사에서 맞춰 입혀가지고요. 네. 그 당시 때는 뭐 그 부민관이 굉장히 큰 것 같았어요. 네. 지금은 뭐 조그맣지만은 네. 손님이 한 분도 안 비더군요. 무대 나가니까. 손님이 없었어요? 많았는데 그게 제 눈에 그래. 너무 떨어가지요. 네. 노래를 하고 들어왔는지 안 하고 들어왔는지. 근데 아마 제 딴은 제대로 하고 들어왔나 봐요. 네. 그게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네. 우리 그 회사 사장님이 저를 바짝 안아주셨어요. 아. 옛날 얘기입니다. 네. 너무 반응이 좋고 네, 어린 나이에 노래를 잘하시니까. 네. 그 우리 황 선생님의 대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데뷔곡은 아니겠습니다만은 1936년에 발표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알뜰한 당신을 한번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울고 왔다 울고 타는 서른 사천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십니까. 만나면 사정하자 모든 마음을 울어서 당신 앞에 하소연할까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 하십니까. 선생님 여전하십니다. 아유. 네. 스스로 이렇게 텔레비전에 출연하셔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이렇게 댁에 앉아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너무 옛날 생각이 나요. 옛날 생각이 나세요? 네.
네. 너무 참 좋기도 하고 네. 눈물로 그냥 이렇게 눈물 닦다 보면 4시간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고복수 선생님과 결혼하신 것은 언제지요? 아유, 이렇게 늙었는데 또 옛날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예. 제 나이 그때 17세 때입니다. 부끄럽습니다. 네. 데뷔한 다음 해고. 네. 네.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두 분은? 그래서 그때 우연히 참 제가 오케이 그 테스트 하러 갔을 때 그때 이제 고 선생님이 그또 그 신인들이 네. 이렇게 테스트로 오면 또 그 심사를 하셨어요? 심사를 내. 아. 그래서 이제 뭐 좀 우스운 말씀 같지만은 네. 그때부터 저를 이제 좀 이렇게 키우시려고 어허. 마음속으로 네. 그렇게 참 마음을 잡섰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픽타를 갖고 네. 그 이제 2년인가 후에 고선님 픽타로 오셨더라고요. 황금심 선생님을 따라서 가신 모양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 우연일치로 또 춘향전을 가극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또 춘향이로 뽑혔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그 남자 그 이대룡을 누구를 또 선택을 안 하는데 마침 아마 고 선생님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픽타로 오셨는지 어떻게 픽타로 오셨더라고요. 네. 그 춘향전을 둘이 했어요. 네.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고 선생님이 너무 적극성을 띄우시고 네. 그러나 후배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신 줄 네.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네. 너무 지나치게 네. 내 뒤를 자꾸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까 네. 나중에 춘향전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 네. 그렇게 15 이 어린 소녀가 고 선생님의 노래를 보고 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가수가 돼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니까 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한 것도 그땐 싫더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때는 뭐 허허. 다른 걸 모르고 저 노래만 네. 쳤다 했죠. 네. 근데 그 뭐 딴 생각으로 이제 그러시니까 네. 또 저는 네. 노래에 지금 열중했는데 네. 자꾸 그렇게 방해가 되더라고요. 좀. 네. 그 그러나- 노골적으로 좋다고 그러시던가요? 그게 이제 그 후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 이제 춘향전을 이제 하게 됐는데 옥중 장면에서 네. 이제 춘향아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제 손을 잡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손을 안 잡고 이렇게 빼고 그래서 이게 됩니까? 그게 철없는 짓이죠. 네. 그 결혼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때만 해도 그 예술인들은 그 조금 이 누구하고 가깝게 네. 교제한다 그러면 아주 그 팬들이요 네. 참 싫어하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비밀로 네. 집안 식구들 몇하고 네. 저 신흥사 절에 가서 비밀로 그냥 약혼 겸 결혼 겸 했어요. 네. 집에서는 쉽게 응낙하시던가요? 핑인 아버지는 그때까지 모르셨죠. 네. 그 후에 이제 첫애 네. 낳고 나서 아, 결혼한 것까지도 모르셨군요. 모르셨죠. 가수 하는 것도 모르시고. 모르셨어요. 모르시고 이제 그 친구분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아무래도 자네 딸 같네 그러셔가지고 네. 한번 또 매를 맞았죠 붙들려가서. 네. 근데 그때는 고 선생님도 장적대비로 종아리를 맞아가지고요. 네. 아버님한테요. 네. 예. 우리 저 타향살이를 부르셔서 너무나 유명하신 고복수 선생님은 가수로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입니다. 그러나 남편으로서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남편으로서도 너무 훌륭한 분이었었어요. 저한테는. 네. 네. 너무 참 점잖으시고 네.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네. 네. 선생님이 괜찮으시겠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네. 고복수 선생님의 그 생전의 모습이 있거든요. 네. 보시고 또 울적해지시지는 않으실까? 속상하고 마음 상해지신다면은 그만두고요. 아이 전 아까부터 김 선생 뵀고요. 네. 저 바깥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한바탕 울고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까? 네. 예. 그때 한번 그 저희 가요 무대 같이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그 생각이. 뵙고 고복 선생님 모습이 나오니까 그렇게 서로 하시길래 오늘 또 괜찮을까 싶어가지고요. 근데 전 아까 무슨 미리 울었으니까 이제 안 울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고복수 선생님의 생전에 노래 부르는 모습을 황금심 선생님 모신 김에 저희들이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타양살이 몇 해련가 손꼽아 해오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의 청춘만 늙고 애수에 찬 이 노래는 일제에 항거해 해외로 망명한 우리 결애가 고향을 그리며 부르던 타양살이 고복수 씨의 등장입니다. 타양살이 몇 해른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난 10여 년에 청춘만 늙고 우평 같은 내 시대가 혼자도 기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근데 지금 이렇게 고 선생님 그 생전에 노래 부르시던 모습 이렇게 뵈면은 돌아가신 분 같지 않고 그런데 황 선생님은 어떤 때 이 고복 선생님 생각이 나시던가요? 그래서 뭐 요새는 미워요 이제. 왜요? 어떻게 이렇게 참 부부 일신이라고 했는데 네. 같이 좀 데리고 가지 않고 네. 왜 혼자 가서 저렇게 편안하게 미워요 요새. 해방의 감격은 어디에서 맞이하셨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때 일본서 이제 그 히로시마라는 데서 이제 공연을 네. 하고서는 이제 동경으로 참 그때 운이 좋았어요. 네. 공연을 하고 이제 동경으로 가가지고 이제 동경서 그 이튿날 이제 한국으로 네. 나오려고 근데 그때 히로시마에 그 뭡니까 원자폭탄 아. 이건 그러니까 히로시마에서 동경으로 떠나신 다음에 원자탄이 떨어졌군요. 네. 거기 하루만 더 계셨더라면 있었으면 그냥.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 예. 근데 그때 마침 우리 단체 그 일본 사람 네. 하마노 상이라고 피아노 하던 네. 분이 있었거든. 네. 그분이 이제 재촉을 했어요. 우린 그 이튿날 아침 차로 네.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밤차로 가야 된다고 말이죠. 하하. 자꾸 재촉을 하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 이제 교포들이 네. 붙들고 뭐 하룻밤 더 자고 가지 그러냐고 네. 이러는 바람에 이제 그리워서 네. 하루 더 그럼 자고 가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자 그래서 떠났는데 그 이튿날 거기서 그냥 폭격이 떨어져 가지고 참 지금까지도 그 사람한테는 고마움을 느끼면 갖고 있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 이틀 3일 되던 날 이제 나왔죠. 한국에 네. 나와가지고 나와서 또 한 2, 3일 후에 또 공연을 가게 됐어요. 네. 공연을 갔는데 저 지금 이북 진남포요. 네. 진남포 가서 공연을 하려고 그러는데 배란간에 이제 해방됐다고요. 어허. 뭐 난리가 났어요. 네. 극장에 뭐 들어오려고 했던 손님들이 모두 뭐 해방이다 해방이다 하고 공연도 못 하고 네. 그리고 다시 그냥 모두 이제 의상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서울로 간다고 그러고 모두 왔죠. 서울로 왔죠. 이제. 그러니까 공연 도중에 네. 진남포에서 해방 소식을 들었고, 네. 네. 그 해방 후에는 이 말하자면은 가요 활동이 어떠하셨는지요?
그때도 계속해서 신곡도 내시고 무대 공연도 하시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해방 후에 이제 그 뭐 좀 기쁩니까?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첫 탄이 그 삼다도 소식이 그때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 노래도 굉장히 오래된 노래군요. 그렇죠. 해방 네. 그 이듬해에. 40년이 넘은 노래군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해방돼서 첫 탄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그또 6.25를 닥쳤지 않습니까? 6.25 때 그렇게 우리 그 예술하시는 분들이 순환을 많이 당했다고 그러는데요. 두 분이 다 같이 예술하셨기 때문에 그 못했어요. 피난은 못 가셨죠, 6.25 때는? 피난 못 갔죠. 그러면 그 석 달여를 그 적치하에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래? 저는 그러면 6.25 그저 일요일 날 그렇게 들어오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고선생은 납치당해서 서대문 형무소에 가 계시고요. 들어오자마자요. 네. 네, 이제 들어와- 6월 네. 28일 날 서울이 이제 그 괴뢰군이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잡혀가셨군요. 들어와가지고 저녁답에요. 아, 저녁답에 그냥 끌고 갔대요. 네. 가더니 그냥 어디로 가신지도 몰랐죠. 음흠. 몰랐는데 한 5일 후에 알았어요. 네. 서대문 형무소에서 네. 있다 그러면서 며칠 있더니 배고프다고 감자라도 좀 삶아서 보내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그 말씀 다 드리면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냥 감자를 삶아가지고 네. 갖다 드리고 이제 며칠 후에 또 저를 잡으러 왔더라고요. 음흠. 그저 계몽 연극하고 댕겼다고. 네. 옛날에는 우리가 다 연극하고 노래하고 그랬거든요. 그랬죠. 가극하셨죠. 네. 그래 그때 제가 이제 여학생 역할로 그 경찰 계몽 그걸 했어요. 네. 그걸 했다고 우리 후배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황동무 하는데 아주 졸떨했죠, 뭐 제가요. 후배가 와서 황동묵을 해요? 네. 네. 그 누굴 하나 데리고 왔더라고요. 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또 부끄러운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때 또 어른네 난 지가 한 대세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어른네를 시어머님한테 네. 부탁드리고 네. 갈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 네. 그러고선 약속을 단단히 해놓고 그냥 도망쳤죠 뭐. 애기 안고. 애기 없고 이제 친정어머니가요. 네. 그러면 내가 떡을 해다 줄 테니까 네. 쌀이나 있습니까 네, 뱀뱀이 네. 밀떡같이 해가지고 저 화원시장 있죠. 네. 스카라극장 앞에 네. 거기서 이제 떡장사를 했어요 제가. 숨어서요. 네. 뭐 잡힐 테니까요. 네. 그 수건 이렇게 쓰고 얼굴에다 검정 칠하고 어른네 없고 음흠. 그때 제가 뭐 29인가 그럴 네. 때니까요. 네. 그래서 떡장사하고 다니다가 잘 때는 다리 밑구녕에 가도 자고 남의 그 저 초마 밑에서 가자고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러다 참 일구월승 고선생이 언제 나오나 하고 있다가 피난을 못 가고 네. 있다가 이제 고 선생님은 잡혀가신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 양반을 기다리다가 우린 피난을 맨 끝으로 149 때 때요. 네. 일사후퇴 네. 그냥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리 한강 네. 끊는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맨 끝날 나갔어요. 어쨌든 네. 나갔는데 이제 그 우리가 대구로 피난을 갔었거든요. 네. 대구로 갔는데 대구로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살아서 오셨을까요? 그게 이제 그 저 패안도 시천까지 갔었대요. 네. 근데 그때 라카센 그 부대 부대요. 있죠. 네. 그 부대가 이제 떨어지는 바람에 네. 막 도망들을 쳤대요. 제가끔 네. 인민군은 인민군대로. 네. 네. 그래 어떻게 도망을 치다 보니까 해가 저물어가지고요. 돼지울간 네. 돼지울감이 있더래요. 그 네.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 있는데 네. 인척 돼지가 꿀꿀대니까 누구냐고 네. 안 나면 쏜다 그러더래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냥 타양살이 부른 고복수라고 그러고 나오셨대요. 어허. 그러니까는 그 우리 군인이 아이고 그러시냐고 그 젊은 군인이 그렇게
아, 그러니까 국군이었군요. 네, 그분이 그렇게 예. 오면서 아유 그러시냐 그러면서 음. 모시고 갔대. 그러니까 94일생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다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군요. 네. 그 고생들을 요즘 그, 그 아드님 따님들은 다 모르지요? 모르고 말고요. 네. 제가 얘기를 몇 번 해줬죠. 네. 그 은퇴 공연을 하신 지가 그때 언제든가요, 고복 선생님이요? 그게 1957년. 네. 그때 아주 대단했죠. 참 우리 저 고 선생님 참 그때 행운하세요. 네. 나오실 때 한 번 이름 내고 또 그만두실 때 이름 한 번 날리고 대단했어요. 네. 그때 아주 우리나라 가요계의 모든 분들이 총망라돼가지고 선후배가 다 같이 그렇게 은퇴 공연에 이 참여를 하시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 후에 은퇴하신 후에 영화 제작을 하시다가 또 실패를 하셔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타양살이 영화 제작하다가요. 네. 그 좀 실패를 하셔가지고요. 음흠. 그때 그 혈압이 신경성 혈압. 네. 그냥 행길에서 그냥 쓰러지신 거예요. 그 병원에 가니까 신경성 네. 혈압이라고 그러시대요. 네. 그래서 그때 가사가 탕진돼가지고 네. 그때 그도 여기저기다 조금씩 뭘 좀 마련해놨던 거. 네. 미아리에도 제가 좀 땅을 그때 좀 마련했었고 네. 집도 한 대체 여기저기 좀 사놓은 게 있었고 음흠. 근데 다 그저 뭐 팔아서 다 대고 그래도 모자랐죠. 뭐 한 7, 8년을 그러고 아프시다가. 네 앓다가 그렇게 갔었어요. 네. 돌아가신 게 언제? 72년도에 갔었어요. 저도 지금 판벙어리가 씁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슬아의 자녀분은 몇 분이나 있으세요? 제가요. 네. 저 우리 좀 말씀을 드려야지. 네. 장세영이라고 브루베스에 나가는 그 네. 네. 브루베스의 막내 네, 있죠. 네. 그 나한테는 또 큰 아들입니다. 어. 시영 아들로 큰 아들이죠. 아, 네. 수영 아들 삼으셨군요. 네. 네. 그래서 삼남이녀인데 네. 그 아들까지 사남이녀입니다. 우리 그 장세영이가 아주 그 참 큰 아들 역할을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 장세용 씨 여기 나오셨어요? 네. 네. 저희들이 모셨는데 얘기를 좀 나눌게요. 잠시 쉬십시오. 네. 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저 장세용 씨는 황 여사님을 이렇게 어머니로 모시게 됐습니까? 네, 제가 그 어머니를 뵙고 좋아한 것한 10년이 좀 넘었죠. 예. 그런데 제가 가수 분과 살림을 제가 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어머니께서 이제 자주 분과에 오셔가지고 또 집안 사정 뭐 또 어머니의 여러 가지 그 후배들 걱정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이제 저하고 자꾸만 의논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도 사실 어렸을 때부터 조실부모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어머니 사랑을 제가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머니를 참 제가 정성껏 모셔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고영준 군이 나왔는데 마이크 좀 받아주십시오. 네. 아주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예, 제가 아버님 이렇게 생전에 그 사진을 봐도요, 아버지를 제가 아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가요계에 데뷔한 거는 언제입니까? 저도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요. 예, 7년도경에. 어머니 아버지가 가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힘들이지 않고 가수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사람도 있을 법한데 네. 그렇지는 어떻게 않아요. 해서 가수가 되셨어요? 예, 워낙 그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공연하실 때요, 따라가서 이제 보기도 여러 번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 때문인지 그 이제 아버지 안 계실 때 노래를 자꾸 이제 집에서 해봤죠. 네. 아버지 앞에서는 노래를 못 하거든요. 못하지만, 네. 그리고 너무 엄하셔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일찍 나가시는 날은 저희가 이제 좀 해방을 맞은 기분 같이 노래도 좀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두 분이 다 노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서
다른 그 가수들보다 뭔가 조금 더 그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노래한다는 게 다른 그 가수들보다 더 어렵고요. 더 어려워요? 네, 사실 더 어렵고 또 몸가짐도 더욱 더 조심해야 되고 두 분이 이제 그 노래를 또 하시면서 어쨌든 우리 한국에서 다 유명하신 분이니까 예. 그 뭔가 그 부모님 못지않게 그막 가업을 좀 충분히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렇지를 못해서 사실 참 돌아가신 그 아버지나 또 어머니한테 너무 사실은 지금 죄스럽습니다. 현재. 동생이 옆에 있는데 동생의 의견도 좀 들어보죠. 고영민 군도 역시 가수 아닙니까? 네. 언제 안녕하세요. 데뷔했습니까? 전 형보다는 한 2년 늦게 데뷔했죠. 2년 늦게. 네. 예. 역시 그 누가 권유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글쎄 가수의 길을 택하셨습니까? 제가 스스로 어. 하게 되네요. 예. 그 가수로 나섰을 때 두 분이나 이렇게 아드님이 가수를 한다고 그럴 때 어머니는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그때 당시는 뭐 형님도 계시지만 기타를 한 5대는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사다 놓으면 없어져요. 예. 상당히 그 집에서는 아 그때는 아버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입니까? 네네. 그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아 중학교 네 때부터. 예. 1학년 때 기타 이렇게 치면서 사다 예. 놓잖아요. 그때 몇 살 때인데요? 그건 제가 16살 때죠. 어머니 15살에 데뷔하셨는데요. 글쎄요. 근데 기타를 사다 놓고 기타 치면은 뭐 이렇게 못 치게 하고 그래서 아, 그런 기억들이- 아버님은 아마 가수 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모양이죠. 네. 예. 특히 하여튼 엄하셨어요. 경상도 분이 되셔 그런지도. 그러면 형제가 각기 솔로로 활동하고 계시던가요? 네, 그때 형님도 따로 하셨고 저도 따로 했댔어요. 따로 했었어요? 네, 각기 네. 네. 근데 오늘 옷 입은 거 보니까 아주 세 분이 똑같이 옷을 입으셨는데. 네. 그 어머님께서 이제 그 느낌 형제들끼리 같이 이렇게 좀 모여 사는 게 어떨까 해서요. 어, 우리 저 세영이 형님이 그러니까는 이제 지도자가 되셔서 네. 지금은 뭐 이제 의기투합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열심히 지금 네. 사실은 저 각각 개인적으로 하다가요. 네. 이제 그 어머님 그 당부가 계셨고요. 네. 그 형님 모시고 형제들끼리 좀 새롭게 해봐라. 네. 가업을 이을 겸. 그래서 작년에 이제 아버지 고향이 울산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울산시에서 이제 그 아버지 그 추모하는 뜻에서 네. 제1회 고복수 선생 가요제라 그래서 예. 작년 그 11월에 했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셋이 그 일출봉이라는 그 제 네. 팀 이름을 가지고 어, 그 아버지 가요제에 이제 처음 그 처녀 출연을 한 거죠. 예.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그 디스크가 출반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네. 그 브루벨스는 어떡하고요? 근데 이제 브루벨스는 제가 23년을 했거든요. 네. 23년 했는데 브루벨스는 저희가 다시 했을 때는 어떤 프로의 뜻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네. 아마추어적인 이런 기분에서 한 거고 또 동생들이 뭐 지금 어머니가 그 뭐 가업을 계승하려는 것 같이 이렇게 지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뭔가 어머니가 저한테 그 부탁을 하신 것이 쟤네들이 저렇게 뭔가 할라 해도 참 이 예전에 나나 아버님 같이 그렇게 순탄하진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네가 네. 하여튼 잘 이끌어서 가도록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당부를 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들이 좀 더욱 더 성장될 때까지 제가 보살펴 주려고 그렇게 그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루벨스하고 이쪽 일출봉하고를 양쪽을 다 당분간 하게 됩니까? 네, 당분간은 하게 되고 이제 곧 예, 네. 예. 자, 그러면 그 어디 그 일출봉의 데뷔곡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용서를 비옵니다. 용서를 비옵니다. 뒤늦은 깨달
그 모습 배달팠어 어머님 불러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죄를 사하소서 내 죄를 사하소서 이 몹쓸 이 자식의 철없던 그 세월을 오해 불만 그리시다 한 대신 그 아픔을 어머님 불러오며 용서를 비옵니다 선생님 아주 흐뭇하시겠습니다. 참 내가 좋아서 나온 가요지만 네, 자식들한테는 안 물려주고 싶었었는데 네, 저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뭐 어떡합니까? 네. 하게 되긴 하지만 네. 뭐 흐뭇할 건 없습니다. 왜요? 그래도 얼마나 난 저 좋겠어요. 공무원 밥 좀 먹고 좀 죽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나 봐요. 앞으로 소망이 있으시다면 어떤 소망이 있으실까요?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 것 같은지 몰라도 네, 좀 소외감이 느껴요. 네, 근데 우리 후배들은 지금 얼마나 좋은 세상을 또 만났습니까? 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네, 좀 그 대우를 좀 네. 팬들한테 받게끔 네, 이렇게 좀 해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괜히 저희들이 좀 죄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방송에도 자주 모시고 또 방송에 자주 나와서 노래를 매주 할 수는 없으셔도 이렇게 그 좀 상석에 모시고 후배 가수들이랑 얘기도 하고 좀 존경도 받고 이렇게 좀 그렇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는군요. 네, 바로 그 말씀하신 그 마음인데요. 네, 제가 사실 이 신경통으로요. 네, 한 40대부터 그렇게 신경통으로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더 하군요. 네. 그렇지 않으면 무슨 몇 번 쫓아와서 나 왜 안 시켜주시냐 그럴 정도의 저도 성격을 가진 사람인데. 네. 근데요, 그런 거 아닐까요, 선생님? 저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참 잘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선배들이 있었기에 후배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버지 어머니 있었기 때문에 자식이 있듯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부모 자식 시간에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 자기가 선배 돼 봐야 알거든요. 그렇죠. 네. 이미 때는 늦었죠. 그때는 늦단 말이죠. 그때는. 네. 그래서 저도요. 네. 자부하는 심은 하나 있어요. 네. 그래도 지금 우리 후배들이 네. 대학 가요제라고 네. 얼마나 그 쏟아져 나옵니까? 네. 내 이 소외감이 다 해소되는 것 같아요. 저 후배들이 자주 안 찾아오셔서 아마 서운하신 모양인데 네. 자주 찾아가도록 좀 저희들도 옆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선생님 노래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르는 것 그것을 늘 생각하시면은 항상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새 네. 바빠서들요. 예. 뭐 또 내가 찾아가 봐도 뭐 네. 참관은 없겠지만은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마웠고요. 아이고. 그리고 또 자제분들 특히 그 수양 아들 삼으신 장세용 씨를 비롯한 이 새로이 이렇게 아드님과 같이 한 일출봉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네, 오래오래 또 후배들 걱정을 좀 해주십시오. 네, 좀 많이 좀 봐주십시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원로 가수이신 황금심 여사를 모시고 대중의 애환을 담고 희노애락이 그대로 있는 우리 가요를 부르기를 50여 성상 참으로 그 애환이 넘치는 그런 얘기를 오늘 시간이 다 없어서 못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황금심 여사의 노래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 다 황금심 여사를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복수 선생님의 그 노래도 물론이고요. 오늘 끝까지 들어봐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